네, 전해드린 대로 해 뜰 날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가수 송대관 씨가 오늘 오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안타까운 비보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송대관 씨가 생년월일 보니까 46년생 78세신데 최근에도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담도암을 앓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5년 치료를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7일에 갑자기 이제 악화되면서 심장마비 증세가 와서 이제 별세를 한 겁니다. 예.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오늘 비보가 전해진 건구죠? 그렇습니다. 예. 네, 송대관 씨가 지난해 11월 정규 앨범 지갑이 형님을 발매했고 또 불과 지난달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열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작스런 비보의 충격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충격이 큰데 왜냐하면 그 정규 앨범을 송대관 씨가 지난해 말에 냈거든요. 예. 정규 앨범을 낸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젊은 가수들도 정규 앨범 쉽게 잘 못 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정규 앨범을 냈을 정도니까 몸 상태가 굉장히 좋으신가 보다라고 당연히 이제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앨범을 냈으면 그 앨범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하고 봄에 계속해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TV 출연이 예정이 돼 있었고, 예. 물론 이제 그 최근에 갑자기 연기했다고는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고 봄에도 공연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쭉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 뭐 별세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전에 TV 보면 송대관 씨 나오면 꼭 태진아 씨도 항상 같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진아 씨가 조금 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보니까 빈소에 가장 발빠르게 가신 것 같은데 많은 동료 가수들 애도의 물결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송대관 씨가 그 가수 협회장을 했을 정도로 가요계의 큰 어른이고 아주 오랫동안 그 가요계 뭐 트로트를 또 대표하는 가수이기도 했고 예. 많은 후배들을 챙겨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요계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송대관 씨를 애도하고 있고 네. 특히 태진아 씨가 그 송대관 씨하고 앙숙 캐릭터로 뭐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죠. 뭐 사실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생활을 할 때부터 서로 챙겨주는 그런 사이였고 올 봄에 두 사람이 함께 공동 콘서트를 뭐 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뭐 태진아 씨도 굉장히 지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네, 송대관 씨가 가요계에 여러 업적을 남긴 만큼 가수장으로 장래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는데 아직 결정되기 전인가요? 네, 뭐 당연히 가수장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가수협회에서는 일단 유족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네. 유족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인데 유족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송대관 씨 하면 정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해 뜰 날 노래는 뭐 연령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에 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런 그 송대관 씨의 글이 묻어 있나 봐요, 마음이. 예, 그 송대관 씨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송영근 선생인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굉장히 막 힘들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도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예. 라는 마음을 담아서 1975년에 해뜰 날을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이 노래가 그 당대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1970년대가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네. 60년대 경공업 발전시키고 70년대에 중화학공업 발전시키면서 그리고 상하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희망이 생기던 무렵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 시대적인 희망을 대변하는 노래가 해뜰 날이 됐던 것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었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정정 회장 등도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해뜰 날 이외에도 송대관 씨 하면 떠오르는 음악이 많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또 해뜰 날, 또 차표 한 장, 네 박자, 유행가 등 또 당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잖아요. 그런데 단숨에 스타가 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긴 무명 시절을 겪었다고요. 예, 송대관 씨가 원래 67년에 데뷔했거든요. 예. 그런데 8년이 지나서 75년에 해뜰날로 떴으니까 8년간의 굉장히 힘든 무명 시절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거의 뭐 돈이 없어서 뭐 지인의 집을 전전하면서 지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뜰날이 뜬 다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 가수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극장쇼가 쇠퇴하면서 막 너무 막 생활고가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미국으로 갔던 거예요. 네네. 미국에서도 뭐 슈퍼마켓 같은 거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었고 예. 그러다가 1988년에 귀국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의 길을 가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송대관 씨 포함해서 그 당시에 8, 90년대에 이른바 트로트 4대 천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네, 그때, 굉장히 부흥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트로트의 부흥기는 아니고 댄스 전성기였었는데 아, 예, 예. 댄스 전성기 속에서도 트로트의 명맥을 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때 뭐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이런 분들이 이제 트로트 사천왕으로 불리면서 예. 송대관 씨가 노래만 냈다 하면 히트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예. 우리나라 귀국해서 정 때문에 히트시키고 뭐 차표 한 장, 뭐 네 박자, 2003년에 유행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히트 행진이 이어졌고 네. 뭐 차표 한 장 히트시킨 다음에는 과거에 송대관 씨가 정말 돈이 없었을 때 뭐 무임승차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표 한 장 히트시키고 나서 서울역에 예. 그 당시 그 기차 운임의 몇 배를 뭐 이렇게 보상을 했다. 네. 뭐 그러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예. 어쨌든 송대관 씨가 만들었던 그 당시의 히트곡 그 트로트 노래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즐거움과 위로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송대관 씨는 2대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맡아서 또 가수들의 권익 보호와 한국가요 발전에도 앞장을 섰는데 이 행보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시죠. 네, 가수협회장을 맡아서 뭐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대표적으로 일본 노래방에서 당시에 한국 노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또 일본 현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온 국민한테 즐거움과 위로를 전해주고 이렇게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활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적으로 인해서 옥관 문화 훈장을 수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해뜰 날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가수 송대관 씨가 오늘 오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